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IoT 환경을 위한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 기반 인메모리 분산 DBMS 연구 개발에 대해서 8000년도에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과제 개요 및 연구 최종 목표를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과제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엑사스케일의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초당 기가스케일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DRAM 및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의 계층구조 기반 분산 DBMS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 8000년도에서는 IoT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제적인 환경에서 제가 개발했던 ADDB가 과연 유효할지 행성률이 클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개발을 진행한 그런 하나의 플로우 차트가 되겠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8번이 있는 기업 환경에서 실험 및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7000년도까지는 윗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였고요. 마지막 8000년도에서는 제일 메인적으로는 이제 기업 내 실제 환경에서 기능 및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년도 수행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제 환경에서의 기능 및 성능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양한 리얼 데이터를 통하여서 ADDB의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모든 검증은 이제 다양한 쿼리에 대해서 HDFS 대비 ADDB의 평균 쿼리 실행 시간의 감소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ADDB 성능 검증을 받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기계 시설물 고장 예지 센서 데이터의 100기가 그리고 같은 데이터의 10기가 버전 그리고 이제 파스트 차지 IoT 오픈 데이터의 20기가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계 시설물 고장 예지 센서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진흥원이 운영하는 AI 허브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오게 된 리얼 데이터이며 이 Fast Charge 데이터는 이제 약 2000회 정도 인용된 Data Driven Prediction of Battery Cycle Life Before Capacity Degrad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사용한 오픈소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해당 두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많은 인용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오픈소스로 되어서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뽑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기 시설물 데이터를 예제로 들어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기기 시설물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전부 다 이제 CSV 파일로 데이터들이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CSV 파일을 그대로 저희 ADDB에 입력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ADDB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SQL 형식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 해당 데이터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여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테이블 스키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당 테이블 스키마는 총 아래와 보이는 것처럼 총 5개 정도의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해당 테이블들은 여느 테이블 스키마와 마찬가지로 이제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로 서로 테이블 사이에 연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 메타 테이블이라는 이 테이블은 가장 핵심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메타 테이블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커런트 전류와 모터 스펙 같은 이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모터 테이블에 있는 이와 같은 컬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컬럼들을 보면 이제 이 두 개의 키가 이제 foreign 키 또는 primary 키로 되겠고요. 해당 테이블에는 각각 모터에 대한 스펙들이 이제 3개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파란색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 테이블은 이제 정해진 테이블 이름이 없고 기기명마다 이렇게 테이블 이름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기 시설물 데이터에서는 엄청 많은 종류의 그런 센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센서들은 이제 각각의 다 이런 데이터 0부터 데이터 3까지 데이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각의 센서에 대해서 다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테이블 스키마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파싱하고 데이터 코드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레이블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기 시설물 이제 고상 센서에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에는 총 이렇게 5가지의 스테이터스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장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센서 데이터가 되겠고요. 나머지 4가지는 이제 고장이 났을 때의 고장 종류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벨트 느슨함 같은 경우에는 벨트 루스라고 제가 영어로 따로 표현해 주었고요. 해당 고장에 관련된 인덱스도 이렇게 4번으로 주어서 제가 통일된 방식으로 이렇게 스탠다제이션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ADDB에 추가하게 될 때 이제 한글보다는 영어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처리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스테이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각각의 센서에 대해서 테이블을 다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테이블 개수가 엄청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테이블 네이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는 해당 테이블에 대한 파일 이름을 어떻게 네이밍하는 것에 대한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전류에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커런트를 C로 표현하였고요. 그 다음에 3.7kW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였고, 그 다음 센서의 모델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다 언더바로 연결하여서 각각의 센서 데이터에 대해서 네이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어 데이터는 이제 CSV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행에 대하여서 이제 각각의 레코드들이 이제 컴마 형태로 기록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엄청 긴 그런 각각의 레코드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파싱해 와서 각각의 변수에 저장해야 되는 그런 조작이 필요한데요. 해당 코드가 바로 그 과정을 진행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제 각각의 레코드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컴마부터는 이제 모터 스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컴마부터 모터 스펙 0번부터 3번까지 뽑아와서 템포럴한 그런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위치를 확인하여서 각각의 변수에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예를 들어서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실제 데이터 정보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터 스펙이 아래와 같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레코드 아이디도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여기서 레코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정수 형태, 인티저 형태가 되겠고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트 형태가 되겠고 데이트는 날짜 형태, 그리고 어떤 건 또 스트링 형태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할 때에도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형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해야 됩니다. ADDB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create 테이블을 하여서 각각의 필요한 테이블 스키마에 따라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2가지 종류의 테이블 create 하는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C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using과 그리고 options라는 두 라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만든 AD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커넥트하기 위한 그런 코드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코드는 각각의 모델명이 다 다른 그런 모델 센서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크리에이트 탭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스트링이나 플로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각각의 다 다르게 범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된 이유는 IoT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볼륨이 엄청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메모리에 부담이 되고 디스크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엄청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다 그 맥시멈 랭스를 구하였고요. 그 맥시멈 랭스를 확인하고 그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어서 최소한의 또는 제일 알맞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크리에이트 탭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했기 때문에 쿼리문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정도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정도는 이제 각 전동기 모델의 특정 기간 동안에 정상 이벤트 수를 출력하는 그런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쿼리문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1월 3일부터 같은 연도 12월 16일까지 기간 동안에 라벨 넘버가 0인 즉 정상적인 그런 모터 센서들을 다 출력하고 그 개수를 카운트하는 그런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쿼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상태가 아닌, 노멀이 아닌 그런 고장이 발생한 모터의 마지막 고장 날짜와 그에 관련된 모터 정보를 반환하는 SQL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max라는 함수를 통하여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그런 고장 센서를 이렇게 뽑아오는 그런 쿼리문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그룹 바이 하고 오더 바이 하여서 정연하게 출력하는 그런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쿼리문을 제가 다 돌렸고요. 첫 번째 100기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총 20개의 쿼리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총 시간이 59% 정도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10기가에 대해서는 48% 정도, 마지막 파스트 차지에 대해서는 17개 정도의 쿼리문을 실행하였고요. 그에 대한 실행시간 감소가 거의 90% 정도 확연하게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감소율은 이제 TTL이라는 공식 기술협회를 통하여서 시험을 받았고 다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8000년도 수행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였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